방송 주제가 또 음주와 숙취라서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저희 동료 한의사들이랑 같이 또 몸소 제가 또 음주를 해보고 예, 오늘 또 아침에 좀 숙취를 걱정을 해서 또 저만의 노하우를 이용해가지고 숙취를 극복하고 아침에 좀 잘 하긴 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떤 술을 먹냐에 따라서 숙취가 또 달라지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를 먹을 때 가장 숙취가 좀 심하더라고요. 특히나 누구보다 좀 숙취가 더 심하다. 사람 체질별로 다를 수도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약간 체질마다 좀 다른 경향성이 네. 좀 있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체질에서 우리가 사상 체질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소민들, 약간 속이 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맥주, 차가운 맥주, 보리는 성질이 찬데 이 차가운 걸 먹었을 때 숙취가 좀 더 심한 경향성이 있으시고 반대로 좀 열이 많은 소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영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소주의 소자가 이게 불사를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가 완전 열을 확 있게 해주는 술이라서 그런 거를 열이 많은 소양인이 먹었을 때는 오히려 두통이나 구토 같은 숙취가 더 많이 오는 경향성이 있는데 또 다른 원장님들은 또 다른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또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알고 이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숙취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이 숙취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의학에서 숙취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아까 장강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대열한 그런 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그 대열한 술이 이제 습과 열로 분해가 되면서 이게 밖으로 어떤 형식으로 배출되냐에 따라서 숙취가 좀 나눠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땀으로 배출이 이제 잘 될 경우에는 이제 숙취가 별로 없는데 땀으로 잘 배출이 안 될 경우에는 약간 두통, 속이 미식거린 것 같은 숙취 타입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그 습이 아래로 잘 빠져나가서 소변으로 시원하게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술 먹고 꼭 설사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약간 또 습이 아래로 처지면서 숙취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 또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또 숙취가 다르다고 동의보험에서 강조를 하는데 제일 먹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면입니다. 예, 동의보감에서도 술을 먹고 나서 면을 먹으면 우리가 흔히 이제 선주후면이라 해서 이제 냉면이 먹을 때 이제 술을 먹고 나서 냉면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게 아주 맛있다. 사실 맛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 났을 때 이제 밀가루가 속에서 소화가 많이 안 됨으로 인해서 술이 못 나가고 계속 안에 쌓여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옹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종양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잘 생길 수 있다 동의보험에서 강조하면서 절대 이제 밀가루나 면 종류를 먹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 원장님께서 지금 한토화 세 가지 이제 비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한토화를 어떤 시점에 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이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땀을 빼는 건데 그거는 술을 먹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날이나 약간 다음 날 오후 정도 됐을 때 사우나를 가서 약간 처음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에서 반신욕을 하다가 그 다음에 땀이 좀 쭉 빠져나오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난 다음에 약간 습식이나 건식 사우나를 가는 방식을 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었고 네. 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미 술을 먹고 나서 다음 날에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다 흡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먹고 내가 너무 이제 엄청 격식을 갖춘 자리고 절대 술이 안 취해야 될 자리면은 약간 고육직책으로 저희가 토를 하는 방법은 술이 자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방식일 거고 합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토랑 다르게 이미 소화가 된 것을 빠르게 내리는 방법으로서 그때는 저희 이제 한의학에서 쓰는 여러 이제 내려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뭐 승기탕이나 이런 약들인데 그런 약을 이제 술 먹고 나서 다음 날 먹어서 빠르게 배출하는 약간 이런 시간 텀이 방식마다 달라서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시중에 나온 숙취 해소제 관련 음료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많이도 나왔죠. 뭐 그래서, 꿀물부터 헛개나무차, 칡차까지 이 다양한 숙취 해소제가 정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원장님들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숙취 음료 중에서 아까 MC님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약간 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는 약간 한방적으로 얘기하면 간의 기능을 활성화해 주는 숙취 음료들입니다. 그러니까 헛개나무나 저희가 뭐 컨땡땡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숙취를 도와주는 거고 또 여땡 80 뭐 그 음료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약간 빠르게 흡수를 시켜서 저희가 좀 땀으로 잘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막 갈근이나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전해질 균형을 좀 맞춰주는 시중의 음료들은 좀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령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수입직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줘서 저희가 전해질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속이 너무 안 좋을 경우에 그 물조차도 저희가 먹지를 못해서 토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오령산이라는 한약을 저희가 써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물을 못 먹을 때 그 약을 먹으로 인해서 오히려 약간 숙취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김태주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한의학에서 지금 이 환자분과 같은 증상을 저희는 건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건자는 건강할 건자이고 망자는 잊을 망입니다.
아마 지금 화면에 뜰 건데 이 건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강함을 잊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의 정신이 조금 기력이 딸리고 이럴 때 나타나는 한방 정신적 용어로서 쓰고 있습니다. 건망의 대표적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땐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일의 끝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환자분의 사례를 보면은 뭐 이제 결국에는 뭘 못 찾는다는 얘기가 결국엔 끝에 가서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양태와 좀 비슷한 게 있으시고 또 약간 우울감이 든다 이런 것들이 증상이 있으셨는데 또 건망에서 보면은 약간 사려 상심 뭔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뭔가 골똘하게 고민을 하면서 우울한 느낌이 들고 활력이 없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양태가 한의학적으로는 건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러한 건망을 좀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망을 유발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사려상비라 해가지고 우리가 약간 고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한방에서 말하는 오장육부 중에 심이 마음이 약간 약해지는 것과 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생각을 주관한다고 한방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 때문에 이와 같은 건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담음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이제 물질들이 잘 순환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순환이 잘 안 되고 뭔가 저체되고 뭔가 찌꺼기가 쌓일 경우 약간 그럴 경우에 우리 몸에서 이제 순환 장애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뇌혈관 장애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도 건망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혈 부족으로 해서 건망이 오기도 합니다. 정혈 부족이라는 것은 우리 뇌를 보면 이제 뇌척수액 같은 것들이 우리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그런 에너지원이 부족해지는 것이 건망을 유발한다고 한방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단순 건망증이라면은 한의원에서 어떤 치료들을 받으면 좀 이런 증상들이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이제 한의학 쪽에서 보는 건망증을 할 경우에는 이제 한의학적 치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제 저희 부항요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항요법 중에서도 이제 습부항요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순환을 좋게 해주는 혈자리들의 이제 피를 뽑아냄으로 인해서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부항요법이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약입니다. 앞에서 제가 건망의 경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해가지고 신비사려가 있을 경우, 즉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귀비탄과 같은 처방을 통해서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온담탐이라는 처방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담음을 해결할 경우에 치료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혈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정혈을 보충시켜주는 한약을 먹을 경우에 건망증이 해소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가감 고보난 같은 처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약침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약침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한약을 증류 추출해가지고 혈자리에 넣어주는 약간 한약 주사요법인데 이 중에서도 수승화강 약침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승화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는 올라가고 승하고 화강, 스트레스는 내려주는 것으로서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건망의 3대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약침인데 특히 이제 자하거나 이제 녹용처럼 몸을 보호해주는 약침들을 통해서 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많이 하는 정경침 치료, 즉 혈자리를 이용한 침 치료를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 쪽에 보면은 정중앙에 보면 내 귀랑 머리를 정중앙으로 했을 때 있는 백회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 백회혈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좌우에 있는 사심총이라는 혈자리를 이용하고 우리 관자놀이 쪽에 있는 태양혈이라는 혈자리를 이용해서 침치료를 할 경우 뇌혈류를 개선시켜서 건망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밖에도 우리의 뇌 건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생활 습관법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태주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다른 여러 좀 습관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보면 앞에서 저희가 건망의 원인을 봤던 게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뭐 정열이 부족하거나 네. 약간 순환이 잘 안 될 때 그런 데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화를 안 내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들을 좀 배제해 주시는 것들이 좋고 그 다음으로는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동의보감에 보더라도 한 200번이나 300번을 꼭 식후에 산책을 하면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 원장님께서는 먹어서 좋은 음식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반대로 술과 기름진 음식과 밀가루 등은 순환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열이 쇠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늦게 자는 습관들을 좀 바꾸셔서 좀 일찍 주무시고 충분히 주무시게,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약간 우리 몸의 정혈을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형 원장님, 요즘에 또 독감도 유행하고 목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주의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독감을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좀 손을 잘 씻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습도와 온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습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철에 너무 건조할 경우 오히려 목이 많이 상할 수 있고 감기에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40도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해 주시고, 온도도 바깥이랑 너무 차이 안 나기에 좀 적당한 온도에서 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